한국의 청계천이 다시 한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화면 속 백로는 매일 아침 물고기를 찾아 청계천을 찾죠. CNN은 이 장면을 담기 위해 핀란드 생태학 교수를 초빙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었어요. 미화를 막는 것, 과장을 걸러내는 것. 3년 전 중국 프로젝트에서 통계 조작에 휘말려 명예를 잃은 그녀는 동아시아 대도시를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센서와 수첩으로 무장한 채 서울에 도착한 그녀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80만 구독자를 가진 한 중국 유튜버가 조작된 영상 하나로 모든 걸 뒤집으려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헬싱키 대학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2대가 켜져 있었죠. 한쪽에는 청계천 야간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CNN 제작진과의 화상회의 창이 떠 있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목에 걸린 멀티 센서 펜던트를 확인했습니다. 실내 조도 320럭스, 소음 48데시벨. 수첩에 자동으로 기록되는 숫자들이죠. 화면 속 청계천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수면에 길게 반사되고 몇몇 사람들이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너무 완만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죠. 받은 편지함을 스크롤했습니다. 오래된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국가가 인정한 보건 성공, 외신 자문단도 극찬. 제 얼굴이 기사 속에 있었습니다. 자문 교수 어로 표기됐죠. 기사를 클릭했어요. 인용문이 보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모범 사례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었죠. 영상 파일도 열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이 이상했어요. 제 경고는 잘려나갔고 칭찬만 이어붙여져 있었죠. 다른 기사도 열었습니다. 서구 전문가, 중국 생태 보건 기적이라 평가. 또 제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입에 다른 말을 넣었죠. 책장에서 논문 초고를 꺼냈습니다. 빨간 펜 자국이 가득했어요. 동료 리뷰어의 코멘트였습니다. 데이터 출처 불명확. 재검증 필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학회 이메일함도 확인했습니다. 동료 한 명이 보낸 메일이 있었어요. 미애니 교수, 당신 논문 데이터 출처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조작한 게 아닌데도요. 다른 메일도 있었어요. 학회 발표 초청이 취소됐습니다.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연구자 올랍이었어요. 아스트리드, 중국 프로젝트 건 때문에 아직도 고생이야? 네. 조심해. 이번 서울 프로젝트도 같을 수 있어. 알아요. 수치만 믿지 마. 현장을 의심해야 해. 누가 측정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누가 편집했는지. 그래서 센서를 가져가는 거예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3년 전 중국에서 돌아온 뒤 샀어요. 측정할 수 없으면 반박할 수 없다. 그때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측정하겠다고 다짐했죠. 다른 사람의 숫자는 믿지 않기로요. CNN 프로듀서가 화면에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단, 제 역할은 명확합니다. 미화를 막는 겁니다. 프로듀서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초빙한 겁니다. 팩트만 남겨주세요. 데이터 원본은 공개되나요? 물론입니다. 현장에서 제 의견이 무시되면요. 계약서에 반론권이 명시돼 있습니다. 화면을 내렸습니다. 계약서 파일을 열었어요. 조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제3조 편집 독립권 보장. 자문 교수는 최종 편집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실 왜곡이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데이터 원본 공개 의무. 모든 측정 데이터와 인터뷰 원본은 자문 교수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7조 현장 반론권 명시. 자문 교수는 현장에서 제작진의 촬영 방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작진은 이를 검토해야 한다.
저는 새 조항에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이번엔 이 세 줄이 방패다. 프린트해서 가방에 넣었어요.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풍경이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죠.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숫자야, 이번엔 내 편이니? 손가락이 펜던트를 꾹 눌렀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찍혔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수첩을 펼쳤어요. 과거 프로젝트 데이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습지 복원율 98%라던 그 수치. 실제론 60%도 안 됐죠. 표를 그려봤어요. 발표된 수치와 제가 측정한 수치.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조류종 다양성 증가라던 그래프. 표본 위치가 조작됐었어요. 실제 서식지가 아닌 인공 사육장 근처에서 측정했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새 페이지에 제목을 썼죠. 서울, 청계천 검증 프로젝트. 그 아래 세 가지 질문을 적었어요. 첫째, 이 안전은 진짜인가? 둘째, 이 생태는 지속 가능한가? 셋째, 내 의심은 정당한가? 기내식이 나왔지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대신 물만 마셨죠. 착륙 30분 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빌딩들의 불빛이 격자 모양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너무 정연했어요. 너무 계획적이었습니다. 또 쇼케이스겠지.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절대 속지 않겠다고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기체가 살짝 흔들렸죠. 저는 안전벨트를 풀면서 센서를 확인했어요. 기압 변화, 소음 증가, 조도 감소. 모든 게 숫자로 기록됐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간격이 일정했죠. 저는 센서를 켰습니다. 앞 사람과의 거리를 가늠했어요. 1.5m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첩에 적었죠. 다음 사람도 똑같았어요. 그 다음 사람도요. 간격이 유지됐습니다. 누구도 새치기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질서가 눈에 띄게 유지되고 있었죠. 입국 심사대까지 15분. 저는 시계를 봤어요. 정확히 15분이었습니다. 짐 찾기까지 8분. 다시 시계를 확인했어요. 8분 정확히요. 모든 게 예측 가능했어요. 훈련된 거야.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면 감시가 철저하거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가 보였어요. 천장에 하나, 기둥에 하나. 간격이 일정했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나왔어요. 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순서대로 기다렸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기사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짐을 트렁크에 넣고 출발했습니다. 운전이 부드러웠어요. 차선을 바꿀 때마다 깜빡이를 켰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깜빡이를 켜고 3초 후에 차선을 바꿨습니다. 다시 차선을 바꿀 때도요. 똑같았어요. 3초 정확히요. 경적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죠. 20분 동안 딱 한 번 들었습니다. 그것도 짧게요. 신호에서 멈출 때마다 차들이 정렬했어요. 선을 넘는 차가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체크인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직원이 여권을 받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죠. 카드키를 내밀었어요. 3분이었습니다. 정확히 3분. 직원은 정중했지만 과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11층 1103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오른쪽입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방에 짐을 풀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45분.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8시에 청계천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저는 저녁 8시에 청계천으로 나갔습니다. 가로등이 이미 켜져 있었어요. 불빛이 수면에 부드럽게 퍼졌죠. 저는 센서 펜던트를 켜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도 230럭스. 소음 55데시벨. 수첩에 적었습니다. 8시 15분. 저는 멈춰서 유동인구를 세기 시작했어요. 1분 동안 몇 명이 지나가는지요. 3명이 지나갔습니다. 수첩에 기록했죠. 벤치 옆에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12분.
저는 벤치에 앉아 관찰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가방은 그대로였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12분이 지났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미소 지으며 갔어요. 도난이 없었다는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조깅하는 여성이 지나갔어요. 혼자였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일정한 속도로 달렸죠.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저는 스톡홀름을 떠올렸습니다. 밤에 혼자 조깅하는 여성을 본 적이 없었죠. 위험했으니까요. 8시 25분. 저는 다시 유동인구를 세었습니다. 4명이 지나갔어요. 편차가 있었지만 크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적었죠. 쓰레기통 앞에서 젊은 남자가 멈췄습니다. 손에 캔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캔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발로 살짝 눌렀어요. 캔이 납작해졌습니다. 손으로 집어들었죠. 분리수거함을 확인했습니다. 캔 표시가 있는 칸에 넣었어요. 소리 없이요.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스톡홀름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선 쓰레기가 넘쳐났었죠. 분리수거함도 뒤섞여 있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8시 35분. 세 번째 측정이었어요. 4명이 지나갔습니다. 숫자들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평균을 계산했어요. 매 분당 3.7명. 편차는 0.6명. 안정적인 범위였습니다. 앞쪽에서 누군가 이제를 펼치고 있었어요. 금발머리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물감 튜브가 펼쳐져 있었어요. 붓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팁박스도 보였죠. 돈이 몇 장 들어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장비를 이렇게 두고 작업하세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여기선 괜찮거든요. 도난 걱정은 안 하세요? 그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근데 3달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여긴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의 이름은 에드빈 달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온 교환 학생이었죠. 홍익대 미대에서 공부한다고 했어요. 스톡홀름에선 어땠어요? 저는 물었어요. 거기선 불가능했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장비 치우고 돈 챙기고 주변 살피고 그림보다 걱정이 더 많았어요. 혹시 자리 비울 때도 있나요? 가끔요. 화장실 갈 때나 커피 살 때요. 10분쯤 자리를 비우는데 돌아오면 다 그대로 있어요. 돈도요. 돈도요? 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그래요. 한 번은 20분이나 비웠는데도 괜찮았어요. 저는 그의 말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너무 잘 훈련된 거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통제가 있을 거야. 계단을 내려가 수변 가까이 갔어요. 물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철썩, 흐르는 소리가 규칙적이었죠. 자전거가 지나갔습니다. 보행자가 살짝 비켜섰어요. 자전거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손을 들어 고맙다는 신호를 보냈죠. 서로 배려하는 자세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서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간격을 자연스럽게 유지했죠. 좁은 길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한 사람이 옆으로 비켰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죠. 누구도 급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1시간 동안 관찰했습니다. 유동인구, 소음 레벨, 조도 변화. 모든 데이터를 기록했죠. 편차는 있었지만 과장은 없었어요. 수치들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상해. 저는 중얼거렸어요. 옆 벤치에 노인이 앉았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안경을 고쳐 쓰더니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주변을 배려하는 음량이었죠. 평화로웠어요.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이 완만함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시 센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정상 범위였어요. 내일은 루틴을 본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루틴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저는 아침 7시에 청계천으로 나갔습니다. CNN 팀과 만나기로 한 시간이었어요. 이미 4명이 와 있었죠. 필드 프로듀서 마일스 로건, 카메라맨 라파엘 곤살레스, 코디네이터 정은별, 그리고 서다영 박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서다영 박사는 말이 적었어요. 8시 30분에 백로가 옵니다. 짧게 말했죠. 매일 같은 자리에 섭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매일요? 3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어요. 오차는 5분 이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죠? 서다영 박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바인더였어요. 현장 표준운 0지침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위치, 같은 방법으로 관찰합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관찰 시각이 적혀 있었습니다. 8시 30분,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분. 관찰 위치도 명시돼 있었죠. 시구간, 수면에서 15m 지점. 관찰 방법도 상세했습니다. 육안 확인, 사진 촬영, 행동 기록. 루틴은 환경의 안정성을 증명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변수를 최소화해야 패턴이 보이니까요. 라파엘이 삼각대를 세웠습니다. 각도를 정확히 맞추고 있었어요. 수평계를 확인했습니다. 기포가 중앙에 왔는지 봤죠. 프레임 라인을 조정했어요. 화면을 3등분하는 선이 보였습니다. 백로가 설 자리를 미리 계산한 거였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세밀했어요. 로우라이트 세팅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자연광만으로 찍어야 합니다. 셔터는 50분의 1, ISO는 한계치까지 올렸어요. 왜 그렇게 하죠? 라파엘이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인공 조명을 쓰면 동물이 반응합니다. 행동이 바뀌죠. 그럼 자연스러운 장면이 아니에요. 셔터 속도는요? 빠르면 날개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느리면 떨림이 생기죠. 50분의 1이 균형점이에요. 연출된 장면은 결국 티가 납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자연스러운 빛,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게 진짜를 증명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철학이 제 검증 방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서다영 박사가 가방에서 장비를 꺼냈습니다. 채수병, 온도계, 장갑, 라벨지. eDNA 샘플을 채취하겠습니다. 그녀는 먼저 장갑을 꼈어요. 새 장갑이었습니다. 채수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병에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라벨을 확인했죠. 날짜, 시간, 위치 코드가 미리 적혀 있었습니다. 2시 13분, 시구간. 수온계를 물에 담갔어요. 10초를 기다렸습니다. 18도. 라벨에 추가로 적었죠. 채수병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천천히 물을 채웠어요. 공기방울이 들어가지 않게요. 뚜껑을 닫았습니다.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장갑을 벗었습니다. 새 장갑으로 갈아 끼웠죠. 교차 오염 방지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샘플마다 새 장갑을 씁니다. 서로 다른 DNA가 섞이면 안 되니까요. 두 번째 병을 꺼냈습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했어요. 저는 그녀의 동작을 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절차는 정확했습니다. 모든 동작에 이유가 있었죠. 시간이 흘렀어요. 8시 20분.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면 위 반사광이 얕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일스가 속삭였습니다. 준비하세요. 8시 25분. 저 멀리서 하얀 그림자가 보였어요. 라파엘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숨을 고르기 시작했죠. 8시 30분. 백로가 수면 위에 섰습니다. 정확히 화면 좌측 3분의 1 지점이었어요. 라파엘이 미리 계산한 자리였죠. 가느다란 다리가 물속에 잠겼습니다. 목선이 S자 곡선을 그렸어요. 라파엘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소리 없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잠잠했죠. 1분이 지났습니다. 백로가 여전히 서 있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자세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백로가 천천히 목을 숙였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봤죠. 그리고 날아올랐습니다. 날개가 수면을 스쳤어요. 매일 이래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서다영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분 전후로 머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날아가죠. 야간엔 수달도 지나갑니다. 수달이요? 11시쯤입니다. 이 구간을 통과하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야간 촬영 가능한가요? 마일스가 물었어요. 가능합니다. 라파엘이 대답했죠. 장비는 준비돼 있어요. 렌즈만 교체하면 됩니다. 서다영 박사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eDNA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지난 3년치예요. 저는 자료를 받아 펼쳤어요. 첫 페이지는 그래프였습니다. 시간축과 종 다양성 지수.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승했어요. 계절별 편차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명확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어종 목록이었어요. 쉬리, 떡납줄갱이, 피라미, 갈견이. 토착종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 패턴이 자연 번식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박류만으로는 이런 패턴이 안 나와요. 세대가 이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수질 데이터였습니다. 수온, pH, 용존산소, 탁도. 모든 항목이 안정 범위 안에 있었어요. 환경이 안정적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그래서 생물이 정착할 수 있죠. 저는 데이터를 꼼꼼히 봤습니다. 숫자들이 일관성을 보였어요.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시 같은 자리에 모였어요. 1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수면이 고요했어요. 라파엘이 렌즈를 교체했습니다. 야간 전용입니다. 개방값이 1.4예요. ISO도 올렸죠. 3200까지 올렸어요. 이 정도면 달빛만으로도 찍힙니다. 11시. 저는 시계를 봤어요. 그때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수평으로 원이 번졌죠. 갈색 등선이 물결을 따라 움직였어요. 수달이었습니다. 라파엘이 촬영을 시작했어요. 저는 센서를 껐습니다. 맨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수달이 천천히 헤엄쳤어요. 물살을 가르며 지나갔죠. 연출이면 이 타이밍은 불가능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달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수첩 첫 줄을 고쳤어요. 루틴은 거짓말을 못한다. 축적된 관리의 결과.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2시 13분에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CNN 팀과 함께였어요. 삼각대, 카메라 가방, 조명 장비까지 들고 있었죠. 플랫폼은 붐볐습니다. 하지만 질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노란 안전선 앞에 섰습니다. 발끝이 선을 넘지 않았죠. 일렬로 늘어섰어요. 저는 관찰했습니다. 누구도 선을 밟지 않았어요. 간격도 일정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죠. 문이 열렸습니다. 하차하는 사람들이 먼저 내렸어요. 그 다음 탑승이 시작됐죠. 밀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서대로 올랐어요. 저희도 탑승했습니다. 좌석은 없었어요. 세로봉을 잡았습니다. 라파엘이 삼각대를 세로봉 옆에 세웠어요. 환승역이 가까워졌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희는 급히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섰을 때 라파엘이 소리쳤어요. 삼각대가 없어요. 우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열차가 이미 출발하고 있었어요. 세로봉 옆에 세워뒀었는데 라파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일스가 말했어요. 영무원에게 가야겠어요. 정은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앱으로 바로 접수할 수 있어요.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죠. 앱을 열었습니다. 분실물 신고 버튼을 눌렀어요. 노선 선택. 2호선. 탑승 시각 입력. 2시 5분. 하차역 입력. 현재 영명. 물품 설명. 삼각대, 검은색, 길이 150cm. 사진 첨부. 라파엘이 예비 사진을 보냈습니다. 접수 완료. 1분도 안 걸렸어요. 접수 번호가 나왔어요. 정은별이 말했습니다. 확인되면 20분 내로 문자 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20분이라니요. 정말 그렇게 빨리 찾을 수 있나요? 네,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정은별이 대답했습니다. 열차 CCTV로 확인하고
다음 역에서 회수합니다. 우리는 출구로 향했어요. 계단 입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올라갔어요. 표지판이 있었죠. 오른쪽은 빠른 통행, 왼쪽은 천천히. 저는 왼쪽으로 걸었습니다. 앞사람과 거리를 유지했어요. 계단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오른쪽에서 누군가 빠르게 올라왔어요. 저는 살짝 비껴섰습니다. 그 순간 어깨가 부딪혔어요. 균형이 흔들렸죠. 고개를 숙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쩍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레임 한쪽이 부러졌어요. 렌즈에도 금이 갔습니다. 저는 안경을 주워들었습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흐릿해졌습니다. 계단 높이가 불분명했어요.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었죠. 표지판 글자가 번졌습니다. 읽을 수 없었어요. 사람 얼굴 윤곽도 퍼져 보였습니다.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됐죠. 이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으세요? 마일스가 물었습니다. 안경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시야가 안 보여요. 라파엘이 말했습니다. 근처에 안경점 있을 겁니다. 가까운 데 가죠. 정은별이 검색했어요. 종로에 안경점 많아요.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명함이 무너지면 데이터도 무너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시야였어요. 출구로 나왔습니다. 영무원이 안내 데스크에 서 있었어요. 정은별이 다가갔습니다. 분실물 접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무원이 모니터를 봤어요. 접수번호 보여주세요. 정은별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영무원이 말했어요. 현재 조회 중입니다. 다음 역 도착 시 확인 예정이에요. 확인되는 대로 문자 발송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5분에서 20분입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그 말에 놀랐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요. 걷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헬싱키에서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린 적이 있었죠. 찾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분실물 센터에 직접 가서 긴 양식을 작성하고 사진을 제출하고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여기는 달랐어요. 앱 하나로 1분 만에 접수. 20분 안에 회수. 정은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조회 중이래요. 희망이 보였어요.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안경점이 보였죠. 유리문 너머로 장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의 안경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부서진 안경을 내밀었습니다. 말이 막혔어요. 한국어를 못하니까요. 그가 잠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를 봤어요. 부서진 안경을 봤죠. 뒤에 선 팀원들도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앱스토어를 열었어요. 검색창에 뭔가 입력했습니다. 번역 앱이 나타났어요.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죠. 설치가 진행됐습니다. 5초, 10초, 15초. 앱을 실행했어요. 권한 요청이 떴습니다. 마이크 허용. 준비가 됐습니다. 1분도 안 걸렸어요. 화면에 문장이 떴습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눈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안경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등받이가 천천히 젖혀졌죠. 이마 받침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자동 굴절 검사기였어요. 정면을 보세요. 번역 앱이 말했습니다. 빛이 눈동자를 향했죠. 기계 안쪽에 작은 점들이 보였어요. 기계가 숫자를 뱉어냈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어요. 안경사가 읽었습니다. 왼쪽 마이너스 1.25. 오른쪽 마이너스 1.25. 난시 미세. 종이에 메모했어요. 다음은 동공거리 측정이었습니다. 작은 자를 들이댔어요. 제 얼굴에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정면 보세요. 저는 그의 코끝을 봤어요. 자의 눈금을 읽었습니다. 62mm. 종이에 점 2개를 찍었어요. 광학 중심 표시였습니다. 이제 주관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번역 앱이 말했어요. 작은 렌즈판을 가져왔습니다. 렌즈를 하나씩 갈아 끼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더 선명합니까?
첫 번째 렌즈. 글자판이 보였어요. 조금 흐렸습니다. 아니요. 두 번째 렌즈. 글자가 또렷해졌어요. 네, 이게 나아요. 이건요? 세 번째 렌즈. 더 선명해졌습니다. 네, 더 좋아요. 이건요? 네 번째 렌즈. 너무 강했어요. 눈이 피로했습니다. 아니요, 전게 나아요. 도수가 반 단계씩 조정됐습니다. 최적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난시 축각도도 확인했어요. 렌즈를 회전시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선명합니까? 아니면 이게 선명합니까? 저는 주의 깊게 대답했어요. 선이 흐릿하다가 또렷해졌습니다. 경계가 점점 명확해졌어요. 카메라 일 많이 하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촬영 일정이 있어요. 그럼 근거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글씨판을 꺼냈어요. 40cm 거리에 놓았습니다. 렌즈를 한 번 더 조정했죠. 이제 이 글씨 읽어보세요. 작은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또렷했어요. 잘 보여요. 좋습니다. 안경사가 새 렌즈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원형이었어요. 중심점을 찍었습니다. 가느다란 마커로 정확히 표시했죠. 제 동공 위치와 일치시켰어요. 커팅기로 가져갔습니다. 렌즈를 기계에 고정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얕은 기계음이 일정하게 올라갔다 내렸어요. 날이 렌즈 테두리를 깎아냈습니다. 정확한 원형으로요. 테가 얇아서 0.1mm만 더 깎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흔들림 없게요. 미세 조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날이 돌았어요. 렌즈가 완성됐습니다. 프레임을 골랐습니다. 여러 개를 꺼내 제 얼굴에 대봤어요. 이게 좋겠습니다. 콧대가 낮아지는 지점을 확인했어요. 광대폭도 재었죠. 귀 뒤 라인의 각도도 봤습니다. 얼굴 좌우가 조금 다르시네요. 흔한 일입니다. 히터를 켰습니다. 안경다리를 올려놓았어요. 플라스틱이 서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집게로 들어굽혔어요. 제 귀 곡선에 맞춰서요. 코받침도 조정했습니다. 0.5mm 올리겠습니다. 작은 공구로 눌렀어요. 각도가 바뀌었습니다. 렌즈를 프레임에 끼웠어요. 툭 소리가 났습니다. 양쪽 다 끼웠죠. 귓거리 끝부분을 제 피부에 대봤어요. 촬영하시니까 땀 많이 나시죠? 움직임도 많고요. 네. 살짝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안 흘러내리게요. 템플을 다시 히터에 올렸습니다. 조금 더 굽혔어요. 나사를 조였습니다. 토크를 확인했어요. 풀리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했죠. 마지막으로 제게 씌워줬어요. 밖으로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선명해졌습니다. 위를 봤어요. 간판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아래를 봤어요. 보도블록 무늬가 보였습니다. 좌우로 시선을 옮겼죠. 난간 볼트가 선명했어요. 안내 표지에 작은 글씨까지 읽혔습니다. 멀리 걷는 사람의 얼굴도 또렷했어요. 표정까지 보였습니다. 완벽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계산대 앞에 섰어요. 얼마죠? 번역 앱에 숫자가 떴습니다. 5만 원. 이게 전부인가요? 검사랑 렌즈, 피팅까지요? 네, 도수 측정, 렌즈 가공, 피팅 전부 포함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헬싱키에선 30만 원이 넘었거든요. 시력 측정은 안과에서만 가능했어요. 처방전이 있어야 안경점에서 제작할 수 있었죠. 최소 2주가 걸렸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품목이 세 줄로 적혀 있었어요. 시력 검사, 렌즈 가공, 프레임 피팅, 합계 5만 원. 안경사가 번역 앱을 다시 켰습니다. 잠깐 인터뷰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동네엔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시계 수리, 구두 수선, 양복 수선. 다들 손기술로 먹고 삽니다. 기계식 시계를 분해해서 되살리는 장인들도 있죠. 부품이 없으면 손으로 깎아 만듭니다. 예전엔 국제기능대회에서 상도 많이 탔습니다. 시계 수리, 안경 제작, 귀금속 세공.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달 많이 땄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보다 손님 일정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촬영이면 오늘 끝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도수는 기계가 대략 잡아줍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칸은 사람이 맞춰야 해요. 기계는 숫자만 보지만 사람은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은 좌우가 다릅니다. 코선도 다르고 광대 높이도 다르고 귀 위치도 다르죠. 그걸 다 맞춰야 하루 종일 써도 편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필요를 먼저 파악하는 게 기술이니까요. 그래서 번역 앱을 카운터에 깔아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수첩에 적었어요. 가격표에는 숫자만 있었지만 그 뒤엔 다른 게 있었습니다. 속도, 정확, 배려. 밖으로 나왔을 때 정은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삼각대 회수 완료. 보관실 입고. 수령 가능. 시간을 봤어요. 2시 40분. 분실은 2시 13분이었습니다. 사이에 27분이 있었어요. 공백 대신 절차가 들어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8시 20분에 청계천에 도착했어요. CNN 팀이 이미 와 있었죠. 라파엘이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렌즈를 확인했어요. 먼지를 닦았습니다. 필터를 장착했죠. 마일스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이 적네요. 좋아요. 정은별이 허가증을 확인했어요. 촬영 시간은 2시간입니다. 서다영 박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바람이 약합니다. 손가락을 들어 공기를 느꼈어요. 수면도 잔잔하죠. 오늘은 운이 좋을 수 있어요.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백로와 수달이 같은 프레임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1년에 10번 정도 있는 기회예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라파엘이 최종 점검을 했어요. 초점거리 85. 셔터 50분의 1. ISO는 3200. 더 이상 못 올립니다. 노이즈는요? 마일스가 물었어요. 감수해야죠. 자연광이 우선입니다. 라파엘이 삼각대를 조정했습니다. 잠금 확인. 레버를 눌렀어요. 고정됐습니다. 수평계를 다시 봤어요. 수평 체크. 기포가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프레임 라인 고정. 화면을 3등분하는 선을 확인했죠. 좌측 3분의 1, 백로 위치. 중앙 교차점 확보.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저도 자리를 잡았어요. 센서는 껐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장면을 보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흘렀어요. 8시 15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온도가 미세하게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8시 20분. 빛의 각도가 변했습니다. 수면 위 반사가 얕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일스가 속삭였습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팀 전원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숨소리까지 줄였습니다. 8시 25분. 저 멀리서 하얀 점이 보였어요. 온다. 서다영 박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라파엘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화면 속에서 점이 커졌어요.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하강 자세를 취했죠. 8시 30분. 백로가 수면 위에 섰습니다. 정확히 화면 좌측 3분의 1 지점이었어요. 라파엘이 예측한 자리였죠. 가느다란 다리가 물속에 잠겼습니다. 물결이 작은 원을 그렸어요. 목선이 S자 곡선을 그렸습니다. 우아했어요. 라파엘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을 살짝 말아서요. 소리를 최소화했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였습니다. 백로가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잠잠했죠. 1분이 지났습니다. 백로의 자세가 그대로였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측 수면에서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파문이었습니다. 수평으로 원이 번졌죠. 서다영 박사가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수달. 갈색 등선이 천천히 나타났어요. 물결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라파엘의 손이 카메라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패닝이었습니다. 수달의 속도에 맞춰서요. 수면의 무늬가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렸어요. 그의 패닝도 같은 속도로 따라갔습니다. 수달이 백로를 향해 다가갔어요. 대각선 궤적이었습니다. 중앙으로 온다. 라파엘이 속삭였어요. 저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중앙 3분의 1 지점. 두 피사체가 겹치기 시작했어요. 백로의 하얀 목선, 수달의 갈색 등선, 수면의 은빛 반사. 세 요소가 한 프레임 안에 들어왔습니다. 1초. 라파엘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2초. 다시 한 번. 3초. 한 번 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호흡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달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백로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백로가 천천히 목을 숙였어요.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날아올랐습니다. 날개가 수면을 스쳤어요. 작은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북쪽으로 날아갔죠. 장면이 끝났습니다. 라파엘이 카메라에서 눈을 뗐어요. 됐어요. 마일스가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완벽한 프레임이었어요. 서다영 박사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eDNA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지난 3년간의 기록이에요. 저는 자료를 받아 펼쳤어요. 첫 페이지는 그래프였습니다. 시간축과 종 다양성 지수.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겨울엔 살짝 떨어지고 봄엔 다시 올라갔습니다. 계절별 편차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명확했죠. 이 패턴이 자연 번식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박류만으로는 이런 그래프가 안 나와요. 특정 시기에 피크가 생기고 사라지죠. 하지만 자연 번식이 되면 세대가 겹쳐요. 그래서 곡선이 완만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어종 목록이었어요. 쉬리, 떡납줄갱이, 피라미, 갈견이, 긴몰개. 토착종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각 종마다 발견 빈도가 적혀 있었어요. 쉬리는 3년 전 3회, 작년 12회, 올해 20회. 증가 추세였습니다. 자연 번식의 증거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세 번째 페이지는 수질 데이터였습니다. 수온, pH, 용존산소, 탁도, 전기전도도. 모든 항목이 표로 정리돼 있었어요. 매달 측정값이 기록됐죠. 용존산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1년 내내 7mg 이상. 생물이 살기 좋은 수치였어요. 환경이 안정적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그래서 생물이 정착할 수 있죠. 관리만으론 이걸 못 만들어요.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꼼꼼히 봤습니다. 숫자들이 일관성을 보였어요.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지 못했나? 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화면 속 물결이 흘러갔어요. 아무 일 없이요. 라파엘이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마일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진짜야. 연출할 수 없어. 저는 수첩을 폈습니다. 메모를 수정했어요. 루틴은 거짓말을 못한다. 자연은 더더욱.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첸 로우린의 채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청계천 밤의 진실. 썸네일이 흑백이었습니다. 대비가 과장됐고 불안한 레이아웃이었죠.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섰어요.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야간 장면이 나왔어요. 어두운 길, 달리는 사람들. 갑자기 폭력 장면으로 전환됐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이 청계천의 실체입니다. 밤이 되면 드러나는 진실입니다. 댓글창을 봤어요. 1,500개가 넘었습니다. 역시 동아시아는 다 똑같네. 쇼케이스였구나. CNN은 또 속겠지.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계정들을 클릭해봤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없었어요. 생성일이 대부분 일주일 이내였습니다. 게시물도 없었죠. 무엇이었어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프레임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난간이 보였습니다. 확대했어요. 볼트 간격을 측정했습니다. 화면 캡처 도구로 픽셀을 세웠어요.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실제 길이로 환산하면 450ml쯤 됐어요. 서울 하천 표준을 검색했습니다. 300ml였습니다. 150ml 차이. 수첩에 적었어요. 볼트 간격 불일치. 서울 300, 영상 450. 다음은 간판이었습니다. 교각 표지판을 확대했어요. 글자가 이상했습니다. 받침 위치가 달랐어요.
획수도 맞지 않았습니다. 한글이 아니었어요. 간체였습니다.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라파엘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영상 좀 봐주세요. 10분 후 그가 호텔 방으로 왔어요. 노트북 화면을 함께 봤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했어요. 속성을 열었습니다. 촬영 시각이 나왔습니다. 오후 11시 30분. 한국 시간으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라파엘이 계산했어요. 영상 속 배경은 밤이에요. 한국 밤 11시 30분이면 맞습니다. 하지만 메타데이터 시간대를 보세요. UTC 플러스 8. 한국은 UTC 플러스 9 아닌가요? 맞아요. 1시간 차이가 나요. 어디죠? UTC 플러스 8은 중국이요. 베이징 시간입니다.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가지 허점을 정리했어요. 첫째, 난간 볼트 간격. 화면 캡처 2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서울 청계천 사진과 영상 속 장면. 자로 간격을 표시했어요. 300mm와 450mm. 수치를 2줄로 적었습니다. 사이에 150mm가 거짓의 길이였어요. 둘째, 간판 자형. 교각 표지판 확대 이미지. 받침과 획수를 분석했습니다. 한글 표준과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셋째, 메타데이터 시간대. 파일 속성 스크린샷. UTC 플러스 8. 한국 시간대와 비교. UTC 플러스 9. 1시간 차이. 마일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CNN 법무팀에도 전달했어요. 서다영 박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혹시 이 장면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한번 봐볼게요. 이틀이 걸렸습니다. 서다영 박사팀의 보고서가 왔어요. 하천 구조, 난간 형태, 교각 간격을 분석했습니다. 서울 청계천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식생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중부지방 식생과 다릅니다. 유사 구조물을 검색한 결과 중국 광저우 인근 하천과 구조가 일치합니다. 결론 영상은 광저우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CNN 포렌식 팀의 결과도 왔어요. 메타데이터 편집 흔적 발견. 원본 파일이 수정됐습니다. 지오태그 데이터 삭제 확인. 위치 정보가 의도적으로 제거됐습니다. 그 사이 첸 로우린 채널은 계속 공세를 펼쳤어요. 2번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CNN도 속을 청계천 신화. 댓글이 2,000개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패턴을 봤어요. 계정 생성일, 댓글 패턴, 어투. 모두 보시였습니다. 그날 오후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스폰서 업체였어요. 첸 로우린 채널의 청계천 관련 영상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사실이 아닐 경우 광고 집행을 일시 보류하겠습니다. 첸에게 압박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CNN 법무팀에 모든 자료를 보냈습니다. 비교 이미지, 메타데이터 분석, 포렌식 보고서, 서다영 박사팀의 위치 분석. 증거를 한 파일로 정리했어요. 이틀 후 플랫폼이 움직였습니다. 첸의 영상에 경고 라벨이 붙었어요. 조작된 영상일 가능성 있음. 독립 검증 대기 중. 회색 라벨이었습니다. 노출이 제한됐어요. 추천 피드에서 빠졌습니다. 알고리즘이 영상을 숨기기 시작했죠. 광고도 차단됐어요. 수익 창출이 중단됐습니다. 첸이 즉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검열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채팅창은 달랐어요. 몰트 간격 보세요. 300bs 450입니다. 비교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제 분석을 퍼뜨렸어요. 간판 글자 한글 아니에요. 받침 위치 다릅니다. 확대 사진이 쌓였습니다. 메타데이터 UTC8이에요. 한국은 UTC9입니다. 1시간 차이. 파일 속성 스크린샷이 올라왔어요. 채팅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사진이 계속 쌓였어요. 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저를 모함하려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라이브 시청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만 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5,000명으로. 스폰서 이탈이 본격화됐어요. 세 곳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라이브가 중단됐어요.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조용해졌죠. 큰 소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디테일은 오래 남아요. 일주일 후 CNN 본편이 방영됐습니다. 저는 헬싱키 연구실에서 화면을 켰어요. 타이틀이 떴습니다. 청계천, 습관이 만든 안전. 오프닝 음악이 흘렀어요. 첫 장면은 야간 조깅이었습니다. 혼자 달리는 여성. 이어폰을 끼고 주변을 경계하지 않는 모습.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안전은 구호가 아니라 반복이다. 매일의 습관이 신뢰를 만든다. 다음은 분실물 에피소드였어요. 2시 13분, 지하철에서 삼각대 분실. 앱 접수 1분. 시스템 조회 15분. 2시 40분, 회수 완료.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절차가 시간 순서로 펼쳐졌죠. 시스템은 약속을 지킨다. 시간은 숫자로 증명된다. 안경점 장면이 나왔어요. 부서진 안경. 번역 앱 즉시 설치. 1분. 도수 측정. 렌즈 가공. 프레임 피팅. 영수증 클로즈업. 5만 원. 기술은 배려와 함께 온다. 가격은 정직함의 척도다. 에드빈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여기선 장비 걱정 없이 작업할 수 있어요. 그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백로와 수달 장면. 8시 30분, 백로 도착. 중앙 3분의 1 교차. 2, 3초의 순간.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한번. 백로의 목선, 수달의 등선, 수면의 반사. 자연은 신뢰를 기억한다. 루틴은 환경의 안정성을 증명한다. 서다영 박사의 인터뷰. 3년간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관찰했습니다. 오차는 5분 이내입니다. eDNA 그래프가 나왔어요. 상승 곡선. 자연 번식의 증거. 마지막은 포렌식 반박이었어요. 첸 로우린 영상의 문제점. 볼트 간격 비교 도면. 300mm vs 450mm. 간판 자형 분석. 한글 BS 간체. 받침 위치 차이. 메타데이터 불일치. UTC8 BS UTC9. 1시간 차이. 진실은 디테일에 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분실물 센터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절차 개선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창 안경사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영상 잘 봤습니다. 렌즈는 괜찮으시죠? 불편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원격으로도 조언 드릴 수 있습니다. 에드빈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완성된 청계천 야간 수채화였습니다. 짧은 메시지도 함께 왔죠. 이 그림 덕분에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 받았어요. 다음 달 오픈입니다. CNN 다큐도 한몫했어요. 고마워요. 서다영 박사에게서 파일이 왔습니다. 다음 시즌 데이터입니다. 백로 개체수가 늘었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는 수첩을 폈습니다. 새 페이지였어요. 새 문장을 적었습니다. 데이터 원본을 보여줄 것. 시간의 흐름을 숨기지 않을 것. 배려의 동작을 먼저 배치할 것. 편집의 순서가 제 태도의 순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가고 싶었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헬싱키의 겨울.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청계천. 8시 30분. 백로가 서 있을 시간. 저는 시계를 봤어요. 한국 시간으로 환산했습니다. 지금쯤 백로가 날아왔을 거예요. 같은 자리에 섰을 겁니다. 10분간 머물렀을 거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날아갔겠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다음 달. 다시 가기로 했어요. 이번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을 위해서요. 수첩 첫 페이지를 다시 폈습니다. 3가지 질문이 적혀 있었어요. 답을 썼습니다. 첫째, 이 안전은 진짜였다. 습관이 만든 결과였다. 둘째, 이 생태는 지속 가능했다. 관리와 신뢰가 쌓였다. 셋째, 내 의심은 필요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숫자는 속이지 않는다.
그러나 숫자를 움직이게 하는 건 사람의 습관이다. 완벽함이 아니었어요. 축적된 습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풍경이 고요했어요. 저는 센서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여전히 목에 걸려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센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숫자 뒤에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걸요. 습관 속에 배려를 느껴야 한다는 걸요. 그게 제가 배운 전부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다음 프로젝트 제안서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였어요.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볼 거예요. 의심으로 시작하되, 증거로 판단하고, 습관을 존중할 거예요. 그게 제가 청계천에서 배운 것이니까요.